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저희 떠나겠습니다. 한현성이 식사 자리에서 김마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하려고 하자 진나영은 다급하게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현성은 전날 채우리와 술을 마신 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이 채우리가 현우인 것을 알고도 제때 말하지 못한 것을 털어놓으려고 하였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한진태는 한현성을 빨리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라고 채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현성은 매번 양심의 가책을 느껴 김마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려고 하지만 해들가가 파멸될 수도 있다는 한진태의 말과 김마리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또 망설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자신은 멘탈이 약해서 견디지 못하겠으니 같이 미국으로 떠나든 이혼을 하든 양자간의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전혀 미국으로 갈 생각이 없었죠.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해들재단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둔 상황이었는데요. 진나영이 진수지의 신혼방에서 넥타이핀을 찾는 것에 실패를 하자 한진태는 진나영이 넥타이핀을 찾아놓고도 못 찾은 척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진나영 앞에서 불신을 드러내었고, 진나영은 넥타이핀을 손에 넣는 것은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며 정작 두려운 것은 아버님이 아니냐며 반문하였습니다. 한진태에게는 그 넥타이핀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없애는 게 목적이었지만 진나영 입장에서는 해들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진태의 목만 조르면 되기 때문에 지금껏 모아둔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나영과의 끊임없는 감정 싸움에 지친 한진태는 도대체 무슨 소원을 들어주면 진나영이 자신을 협박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진심을 물어보는데 진나영은 단도직입적으로 진수지를 이기고 싶다고 말해버렸습니다. 한진태는 진수지는 진나영의 언니인데 이겨보고 싶다는 진나영의 말이 황당하게 들렸고, 누가 봐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진수지를 진나영이 무슨 수로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 진나영의 목표가 허황된 것 마냥 들려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마저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해들재단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진수지는 한현성이 해들재단과 경영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자신이라도 그걸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진나영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해들재단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인사권을 쥐고 흔들어서 채우리든 진수지든 해들병원에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나영은 한현성 때문에 이혼을 당하거나 미국으로 떠날 위기가 찾아와서 해들재단에서 일할 기회마저 사라지게 생겼는데요. 한현성이 김마리를 붙들고 현우 실종 사건에 대해 다 말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급히 입막음을 하려고 한현성과 떠나겠다는 말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진태가 놀란 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해들재단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에게 강요를 하던 진나영이 웬일인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지만 한진태는 진나영이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닌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전날 한현성이 술주정을 부리면서 김마리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했기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사람은 김마리였는데요. 김마리는 진나영으로부터 한현성이 진수지의 양다리 연애에 힘들어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현성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나영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다 진수지와 관련된 일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나영이 김마리에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 뒤로 김마리가 진수지를 보는 눈이 차가워졌는데요. 진수지는 김마리의 싸늘한 눈빛을 즉시 알아챘고 김마리가 자신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떠나겠습니다. 미국으로요. 현성 씨와 저 미국으로 떠나서 살기로 했어요. 진나영은 식탁에서 말을 이어갔고 김마리는 작은 애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라니. 현성이 네가 한번 말해봐. 너 설마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너희 둘이 미국 간다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이었어? 그래서 어제 그렇게 술을 마신 거야? 김마리가 당황하여 묻자 한현성은 자신이 정작 말하려던 것을 감추고 내 어머니. 맞아요. 나영 씨랑 저 미국 가서 살려고요. 김마리는 너희들 이유가 뭐야? 혹시 현우네가 들어와 사는 게 불편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형제야. 3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만났으니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차차 나아지겠지. 이건 아니잖아. 갑자기 미국이라니. 엄마는 니들이 모두 사이좋게 한 집에서 사는 걸 보고 싶었는데 충격적인 말이구나. 김마리는 말을 끝내고 진수지를 흘겨보는데요. 진수지는 김마리의 눈빛이 너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한현성은 형님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경영일이 제 적성에도 안 맞고 전에 하던 일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나영 씨에게 벌써부터 얘기해둔 말이었어요. 나영 씨는 두 분 모시고 집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제가 가자고 했어요. 김마리는 현성이 꼭 미국 아니어도 되잖아. 병원 일이 그렇게 적성이 안 맞으면 국내에서도 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은데 차라리 근처로 분가를 할 생각은 왜 안 하는 거니? 김마리가 묻자 한현성은 분가보다는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서요. 저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귀국해서 병원 일을 맡았던 거라 여러 가지로 손에 익지 않았고 예전에 하던 일이 더 제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저희들 뜻 받아들여 주세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현성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고 진나영이 한진태 자신의 문제로 한현성에게 협박을 받고 있구나란 것이 짐작이 갑니다. 한진태는 속으로 현성이 이놈이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지 어머니에게 진실을 밝혀버리겠다고 한 모양이로군. 이를 어쩌면 좋지? 내 입장에서는 작은애가 떠나준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아직 작은애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그리고 작은애가 떠나겠다고 한 말은 당연히 거짓말일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김마리는 엄마는 너희들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현성이 너 정말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네가 일을 가려서 하는 애는 아니라고 엄마는 알고 있는데 일 핑계로 일부러 미국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기분이 좋지는 않구나. 그럼 떠난다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래도 작은애 출산은 끝내고 가는 거겠지? 하고 묻자 한현성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나가고 싶어요. 이미 비행기표도 사두었어요. 김마리는 이렇게 급하게 나간다는 말이야? 현성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 너 또 나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들어올 거잖아. 내가 너 미국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간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 허락할 수가 없어. 김마리는 결사 반대하지만 한현성은 진나영의 결단에 너무 고마운데요. 고마워요, 나영씨. 내 뜻 따라줘서. 나 정말 과거는 다 잊고 나영씨랑 미국에서 새 출발할 거예요. 한현성의 말에 진나영은 나 당신 위해서 힘들게 결정한 거니까 당신도 앞으로 어머님께 이상한 말 좀 하지 말아줘요. 제발. 한현성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찾아가 아버님, 저 이대로 현성씨랑 떠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님은 잘 아시잖아요. 굳이 막아달라고 부탁은 안 드리겠어요. 제가 미국을 가든 한국에 남아있든 아버님께서 불안에 떠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한진태는 난 현성이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반대하는 사람이야. 네 어머니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 내가 네 어머니랑 상의를 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마. 진나영은 해결책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밖에는 없다고요. 진나영이 한진태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말하고 나오자 진수지와 마주칩니다. 진수지는 너는 아버님 서재에 왜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거니? 진나영은 아버님이 부르셔서 간 건데 난들 어쩌라고요, 형님? 하며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김마리는 진나영을 불러 얘기를 나누어 보는데요. 작은애야, 아침에 한 말, 너는 진심 아니지? 너 현성이 때문에 억지로 동의한 거지. 진나영은 내 어머니. 어제도 보셨잖아요. 현성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밤새도록 저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하면 현성 씨 마음을 풀어줄까.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현성 씨와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상처도 아물게 될 거니까요. 진나영의 말에 김마리는 울컥해지는데요. 나는 너희들이 미국 가는 거 정말 원하지 않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참고 버텨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너는 우리 집안에서 첫 손주를 안겨줄 귀한 아이인데
손주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가 않아. 하고 말하며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갑자기 선물을 건네는데요. 이거 받아. 이번에 아버지가 큰애한테 결혼 선물해 줄 때 내가 미처 네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단다. 너희들은 결혼식도 못하고 바로 시작했는데 큰애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너무 미안해지더라. 현성이가 큰애 때문에 아직 마음이 심란해서 여길 떠나겠다고 한 것도 있겠지만 혹시나 현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해서 내가 따로 준비해봤어. 네 아버지가 큰애한테 준 거랑 별반 차이는 없을 거야. 너 마음 풀고 현성이 잘 좀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주는 거야. 김마리가 보석함을 건네자 진나영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심장이 뛸 정도인데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저한테 다 주시고. 저 결혼식 때 어머님께 받은 반지 있어서 괜찮은데요. 진나영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고 김마리는 어때? 마음에 드니? 넌 우리 집의 둘째 며느리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며느리이니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진나영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한편 한진태는 한현성과 진나영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마리에게 이제 현우도 찾았고 아이들도 다 짝을 찾아갔으니 기념으로 나와 외식하지 않겠어요? 김마리는 당신이 웬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항상 혼자 마당집에 가서 식사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한진태는 마당집은 이제 사돈집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요.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긴히 상의할 일도 있어서 그래요. 김마리는 30년 만에 한진태와 외식을 하게 되는데 한진태는 이렇게 둘만 있으니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요. 당신 그때 정말 예뻤는데 우리 며느리 아이들도 예쁘지만 나한테는 당신이 지금도 제일 아름다워요. 김마리는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나이가 있는데 절디 젊은 우리 며느리들만 하겠어요?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긴 하네요. 그런데 나한테 긴히 상의할 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고 묻자 한진태는 현성이 처말인데요. 재단일 한번 시켜보는 게 어때요? 김마리는 작은애한테 재단일이요? 작은애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일을 시킨다는 건 무리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성이랑 미국에 한다고 말했는데 김마리의 말에 한진태는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예요. 현성이가 자꾸 밖으로 돌고 지처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 저러다 작은애가 우울증이라도 생겨서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작은애도 결혼 전에는 리포터 일을 하면서 쌓은 경력도 있고 그냥 썩혀두기는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성이가 미국 가는 거 당신은 반대를 하지 않소? 현성이가 굳이 혼자서라도 나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현성이 처한테 일을 맡기면 언젠가는 현성이도 돌아올 것이고 다른 건 몰라도 작은애 출산은 우리가 지켜봐줘야 하지 않겠어요? 한진태의 말에 김마리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한현성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긴 해서 진나영에게 해들재단의 홍보실장을 맡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편 채두리는 매번 식사 때마다 채에서 채선영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강정수는 지나가는 말로 애가 들어선 것 마냥 구역질을 한다고 했지만 채선영은 그 말이 사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수지는 채두리가 자꾸 헛구역질을 하자 의심을 하게 되는데 두리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혹시 도영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니? 채두리는 무슨 일? 나 요즘 도영씨 안 만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도영씨가 날 찾아오면 엄마가 그렇게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만나? 진수지는 두리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래, 솔직히 말할게. 너 혹시 아이 가진 거는 아니겠지? 채두리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아기를 가져?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진수지는 그래? 아니라면 다행이구나. 난 또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 진수지의 말에 채두리는 갑자기 눈빛이 떨리면서 언니, 나 도영씨랑 딱 한 번 술에 취해서 잠든 적 있었는데 혹시 그날 잘못됐을까? 진수지는 그때가 언젠데? 채두리는 그게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할 프로포즈 이벤트를 도영씨랑 같이 준비하다가 우리 오빠가 글쎄 안 온다고 연락 와서 나랑 도영씨는 준비해둔 게 너무 아까워서 샴페인도 마시고 나도 모르게 잠들고 말았지 뭐야.
어떡하지?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난 아무 기억이 없어. 언니 말대로 혹시 임신이면 어떡하지? 엄마가 알면 큰일 나는데. 아니겠지? 진수지는 둘이야 일단 테스트부터 해보는 게 좋겠어. 진수지는 채두리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몰래 사다 주었고 채두리는 테스트 결과 임신이란 것을 알게 되어 놀라고 맙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가 알면 나 죽을 텐데. 어떻게 해? 도영 씨랑 나는 절대 안 되는 사이잖아. 이 아이 지워버릴까? 진수지는 둘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지우다니. 그런 끔찍한 말은 하지 마.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진수지는 채우리가 자꾸 채두리에 대해 의심을 하자 하는 수 없이 임신 사실을 말해버렸고 채두리는 진도영을 만나 두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진도영은 우리 두리 씨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요? 말도 안 돼. 딱 한 번 두리 씨랑 외박한 적은 있어도 설마 내가 천사 같은 두리 씨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채우리는 지금 발뺌하려는 건 아니지. 나 도영군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말야. 잘 생각해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도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두리 씨가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났을 리는 없는데 내 아이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채우리는 어떡하긴 생긴 애를 없앨 수는 없잖아. 우리 두리를 도영군이 책임져야지 뭐. 진도영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오는데 장윤자는 너 이 자식 오늘도 엄마 몰래 두리 보러 갔지? 너 자꾸 이러면 나 아주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두리 머리끄댕이 다 뽑아놓는 수가 있어. 하자 진도영은 엄마 제발 두리 씨한테 그러지 좀 마. 두리 씨, 지금 내 아기 가졌단 말이야. 진도영의 말에 장윤자는 물론 진장수도 충격을 받는데요. 진장수는 아니 이 자식 끝까지 도전하랬더니 이미 산 정상까지 올라갔었던 거야? 하, 이거 참 어떡하면 좋아 그래. 장윤자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두리가 네 애를 가졌다고. 이런 꼴이 9달리 여우를 봤나. 순진한 척 귀여운 척은 혼자 다 해놓고 니들 벌써 거기까지 갔어? 안 돼, 절대 안 돼. 임신이 아니라 삼신 할머니가 와서 내 목을 조른다고 해도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두리 보고 애 지우라고 해. 나 정말 그 집이랑 사돈 맺기 싫단 말이야.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하자 진도영은 엄마는 사람이야 악마야? 그럴 거면 나를 낳지 말았어야지. 엄마는 엄마 살자고 날 낳아놓고 수지 누나 어머니랑 아버지 이혼까지 시켜놓았으면서 우리 아기는 없애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진장수는 그래 도영이 말이 맞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잔인한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입에다 독을 바른 거야 뭐야? 안 되겠어.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비는 수밖에 없어. 이봐 장윤자, 우리 도영이 천하의 나쁜 사람 만들 거야? 이제 그만 수지 엄마 그만 괴롭혀. 우리가 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글쎄. 안 그럼 나 당신과 이혼할 거야. 아니 이혼만으로는 안 되지. 나 사돈집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그냥 다 실토하는 게 낫겠어. 장윤자는 어머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도영이 일로 내가 왜 이혼을 당해. 진장수는 당신만 아니었으면 알콩달콩 연애하고 결혼할 애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 우리 도영이도 엄연히 이제 애 아빠가 되었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채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박복선도 아이만은 지울 수 없으니 장윤자에게 마당집에 가서 빌고 또 빌지 않으면 다시는 집에 발 들이지 마라고 경고를 합니다. 장윤자는 진장수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마당집을 찾아오는데 속마음으로는 내가 지금은 굽히지만 어떻게든 두리가 가진 애 없애고 말거야 하며 이를 갈고 옵니다. 그런데 마당집에 온 진장수와 장윤자를 보고 강정수는 물벼락을 내리는데요. 마당집에서는 이미 채두리가 임신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진장수는 장윤자를 억지로 꿇어앉히며 아들 단속 잘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요. 최선영은 이봐요 진장수씨 우리 둘이 절대 그 집에 시집 안 보내요 하자 진장수는 그럼 두리양이랑 애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수지 엄마 하자 최선영은 우리 애들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두리가 낳을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울 거니까 썩 여기서들 나가. 장윤자는 그래 선영 언니 제발 그렇게 해줘. 괜히 애 앞세워서 우리 도영이랑 결혼할 꿈꾸지 말고. 진장수는 당신 그 입 못 다물어?
지금 빌려왔는데 왜 그래? 하자 강정수는 다 필요 없은께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어서 하고 두 사람을 쫓아냅니다. 한편 진나영이 해들재단 홍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한현성은 어이가 없는데요. 이게 다 나영 씨가 계획한 일이야? 내가 해들재단을 포기하니 나영 씨가 아버지 협박해서 얻은 자리야? 하고 묻자 진나영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두 분 뜻 거스를 수 없어요. 하자 한현성은 참 빠져나가는 방법도 가지가지군요. 하며 기가 막혀합니다. 김마리는 현우군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사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채우리와 진수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김마리가 이 일은 실종 가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말하여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날이 다가오자 한현성은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김마리는 현우를 잃어버린 후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상세하게 말하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하면서 전국의 모든 실종아동 가족분들도 희망을 놓지 말라는 말을 전합니다. 김마리는 사실 우리 현우를 찾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남편 한진태 원장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현우를 찾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원장님이고요. 자칫 지나칠 뻔했던 우리 현우와 저를 유전자 검사에서 알려준 정말 제게는 너무 고마운 남편이에요. 모든 게 이 사람 덕분이에요. 김마리의 말에 한진태도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우리 이사장이 엄마로서 본능적으로 현우에게 끌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해본 것인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저보다도 모성애가 지극한 이사장 덕분에 우리 현우를 찾게 된 것이지요. 하면 웃는데 그 모습을 본 한현성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속에서 구토가 올라올 지경이었는데요. 한현성은 손에 땀이 흐르면서 점점 얼굴이 붉어져 옵니다. 아닙니다. 모든 건 원장님 덕분이 아니라 원장님 때문입니다. 원장님 때문에 이사장님이 아들을 25년 더 늦게 찾으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이신 한 원장님은 25년 전 형을 만나고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에 데려오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도 조작하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쁜 놈은 저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알고서도 저와 제 처는 묵인해왔습니다. 이 거짓된 스토리가 국민들에게 진실로 각인되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현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쳤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라 실시간으로 한현성의 돌발 행동이 전파를 타고 나갑니다. 김마리와 한진태를 비롯해서 방송을 보는 진수지와 채우리도 놀라고 마는데요. 한현성은 25년 전 한진태가 채우리를 만나고도 못 본 척 돌아선 일을 말해버렸고 김마리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최선영도 방송을 본 후 자신의 기억 속에 한진태가 정순정의 병실을 다녀간 것이 더욱 또렷해졌는데요. 장영사가 남기고 간 한진태의 증거들을 들고 배신감에 부들부들 떱니다. 채우리는 한진태의 실체를 이제 다 알게 되어 분노가 밀려왔고 김마리가 깨어나자 마자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진태와 진나영을 병원에서 내쫓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